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차가 SUV냐 4휠 드라이브냐, 내 차가 어느 정도 산을 아니면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차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냐 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중간합니다. 과연 이 차는 어느 만큼의 성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헷갈릴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네 발로 동호회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차종은 되나요? 저런 차종은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캠핑도 자주 가지만 나오는 대로 험한 오프로드를 산을 많이 탑니다. 그럴 때 적당한 차, 물론 적당한 차라는 게 어딘가에 그 기준이 없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그런 어떤 우리 동호회라든지 오프로드를 타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4휠 드라이브의 4WD 로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휠 드라이브 하이, 로우, 레버라든지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이얼이라든지 레버가 꼭 있어야지. 예를 들면 폭스바겐에서 나온 아마록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상당히 파워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반 시내 주행 하시는 분들은 힘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산에 가는 오프로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4로우가 없습니다. 4하이로만 모든 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 주행할 때는 힘이 넘치더라도 저희들 뭐 말도 못하게 험한 산을 치고 올라갈 때는 사실 힘이 모자랍니다. 제가 다른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로우의 경우에는 하이보다 3배 정도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아마록이라는 차가, 아니면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은 4로우가 없는 차는 아무리 힘이 넘친다 해도 4로우가 있는 것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4로우 기어가 있는 차가 꼭 필요하다. 그 기어가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 차에는 멀티 뭐 펑크션 스위치가 뭐 있어서 샌드에도 조절이 되고 다이얼이 뭐 자갈밭에서 조절이 되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웬만큼 경험이 있으면 다 탈 수 있는 건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이지, 그 컨트롤이 있다고 해서 험한 데를 간다, 그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4하이, 4로우가 있어야지 그런 그 외에 다른 컨트롤 다이얼이 있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얼이 있는 거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나는 X 드라이브다, 아니면 나는 4휠 드라이브라서 이 차 샀는데 내 차는 4매틱인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시는데, 4매틱이나 뭐 X 드라이브 다 그겁니다. 4휠 드라이브라는 차죠. 4휠 드라이브라는 말인데 4로우라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파워가 좋다 하더라도 험로에서는 4로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4로우가 없는 차는 안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거는 레드 프레임입니다. 유니바디라고도 말씀하시고 모노코크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동차 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런 프레임 바디들은 아무래도 약합니다. 보통 일반 시내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웬만한 뭐 시골길 포장도로는 상관없지만은 저희들 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바퀴 하나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바퀴 하나가 들린 상태에서 견인을 한다든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비틀림 강성이죠.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모노코크나 유니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는 그 프레임 바디, 그런 바디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죠. 물론 랜드로버라든지 특히 신형 이번에 나온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유니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바디형 프레임 차량보다 뭐 3배 이상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1억 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산을 타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자기네들은 말은 그렇게 뭐 3배 이상 세다 하지만은 사실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저희들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체로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모노코크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성능은 좋고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 성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인기가 많았는데, 그걸로 오프로드를 탈 때 가벼워서 오프로드를 잘 치고 가는데 차체가 약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걸로는 오프로드를 타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구성을 봤을 때는 프레임 바디가 튼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프레임 바디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제 트럭, 유투 픽업 트럭에도 많이 쓰이는 이유가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웬만해서는 괜찮습니다. 그죠?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짐을 많이 실어도 괜찮다
해서 그 프레임 바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유니바디인지 바디홈 프레임인지를 보는 게 두 번째다. 내 차는 풀 로우도 없고 바디홈 프레임이 아닌 그냥 모노코크다 이러면 별로라는 거죠. 예, 그거는 오프로드를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오프로드를 탈 수 없냐, 타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에어 클리너입니다. 에어 필터인데요. 에어 필터가 어떤 모양이냐, 예를 들어서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그릴에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바로 들어와서 에어 클리너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거는 오프로드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차입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 차로는 오프로드를 탈 모양은 뭐 아니면 사이즈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그 차로 험로를 탈 생각을 할까? 타면 안 된다? 탈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해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 필터의 방향을 봐가지고요, 그리고 옆에 펜더에서 공기가 이렇게 스누크를 달 수 있도록 펜더에 있는 데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야지, 그러지 않은 차는 오프로드행이 절대 아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차에 멀티 펑크션 다이얼이 아닌 for high, for low를 변환할 수 있는 기어나 다이얼이나 스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용 프레임, 튼튼한 바디를 가진 차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에어 필터의 모양이 오프로드에 적합하도록 강을 건널 때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에어 필터의 모양, 그 세 가지를 봐서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된다 라면 그 차는 그냥 시골길이나 타고 동네 캠핑장에나 가는 그 정도 차지, 아니면 시내 주행을 하는데 조금 높고 하니까 멋있게 그냥 좀 터프하게 타는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지, 절대 험한 데를 또는 저희들 레발로 클럽 같은 데는 올 수 없는 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약간 힘드신 분들은 제가 다른 이런 테크닉과 관계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지만 좋아요 좋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굳이 구독은 안 눌러도 네, 부담됩니다. 너무 구독자가 많으면 부담되니까 그래도 좋아요 누르면 아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정도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SUV나 4휠 드라이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짬밥이 오래됐습니다. 난 20년 전 타다 보니까 짬밥은 오래되고요. 저희들 동호회 여러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